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각 달의 거래량을 제가 집계 하다 보면 그 달에 20일 정도 있죠. 20일.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은 강의에서 푸는 건데 지금 영상에서 풀고 있습니다. 20일 전까지는요. 좀 거래 추세가 빠르다고 해도 그 달이 정말 많은지 적은지 잘 모릅니다. 네. 근데 20일 정도 되면요. 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8월 저희가 지금 거래가 13일까지 됐잖아요. 예. 그럼 13일이면 오늘 지금 촬영일이 13일이거든요. 예. 사실 이거 조금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훅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8월 20일 넘어가는데도 이 밑에쯤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가 추세상 통계는 늘 어느 정도 과거를 그대로 반영하니까 예.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좀 빠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기준을 잡아보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3,000건이 안 된다는 거는 약간은 매도인들 분들 입장에서 초조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보통 보면 여기 검은색하고 빨간 선이 있는데 네. 이게 부산의 평균값입니다. 네. 지금 이 검은색은 뭐냐면 제가 과거 10년 평균값 한 3,500건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 한 5, 6년이거든요. 5, 6년은 한 3,000건 정도 돼요. 되고 이제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 한번 보려고 이 선을 두 개를 그어놨고 23년에 올라오고 24년은 어때요? 그때 약간 좀 더 올라오네요. 그죠? 예. 2025년은요. 더 올라갔고. 더 올라갔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년 평균이고 최근 예. 5년 평균인데 네. 이제 이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좀 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음. 근데 26년 이제 들어오면서 약간 꺾이고 있는 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 있죠. 네. 사실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트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저도 아트님 너무 뵙고 싶었던 게, 예. 사람이 내 정보만 가지면 좀 한계가 있잖아요. 예. 또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자 가장 객관적으로 시장을 판단해 주시는 아트님의 최근 부산 부동산 동향이 어땠는지 예. 좀 궁금했습니다. 저도 조금 마음이 무거운데, 요즘에 조금 거래량이 빠지거든요. 예. 그리고 현장 소장님들하고 만나봐도 약간 표정이 안 좋으세요. 맞죠. 근데 사실 또 저희가 보면 7, 8월이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 있고 예. 올해는 부산 같은 경우는 장마가 없었지만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예. 거래량이 약간 빠지는 것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제가 느꼈을 때 있는 그대로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보라는 게 개인의 사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 한번 뭐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오늘 한 3가지 정도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매매 시장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죠. 가장 예.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매매 시장 관련된 데이터 몇 개 볼 거고 네. 저는 그래도 만에 하나 이제 올해 하반기에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좋게 보거든요. 네, 저도. 예, 오히려 이게 올라가면 매수하려면 또 좀 겁나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저는 또 이 심리적인 지표를 우리가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소개해 볼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사실 입주 물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볼 거고 그래서 혹시나 처음에 좀 내용이 부정적이더라도 우리가 내용 막판에 희망적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매매 거래량인데 누적 그래프예요. 우리가 뭐 1일, 2일, 3일, 4일 매일 거래가 신고가 됐거든요. 예. 그럼 그 물량이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매일 제가 아침마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오늘까지 해서 몇 건 일어났지 이제 그 데이터를 그래프를 그린 거고 여기 초록색이 뭐냐면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 한 3,200~300건까지 거래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쭉 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3월 이후에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예. 이게 3월이거든요. 예. 이게 4월입니다. 예. 이게 빨간색이 5월이고요. 예. 그 다음에 노란색이 6월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줄어드네요. 60일까지 지났을 때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제 이 말은 우리가 거래가 조금 많이 되지 않구나. 약간은 분위기가 조금 눌리고 있구나. 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절적인 수요도 원인도 저희가 있다고는 봐요. 네. 그 다음에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이니까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았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한 40일 넘어가니까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고대장님? 안 늘어나죠. 예. 요즘에 소장님들이 신고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집니다. 저희가 보면 그래서 제가 한 3~4달 예전에 데이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70% 신고 다 하세요. 예. 요즘 신고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7월달 결과를 본다 하면 지금쯤이면 이미 신고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말로 40일이 지나서 50일 넘어갈수록 그죠? 왜냐면 7월 31일 날 우리가 계약된 거는 30일 동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60일 정도, 그러니까 8월 지나서 7월 지나서 8월 달에도 신고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7월 결과는 8월 말쯤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7월 결과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8월에 확인했을 때는 여기에는 증가분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소장님도 신고 일찍 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보면은 거의 안 증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별로 안 드러난다. 7월 매매 거래권도 2,500을 넘기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시장이 조금 눌리는 건 맞습니다. 우리 제일 궁금한 건 8월이잖아요. 예. 8월에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른 앞에 한 5, 6개월 결과를 하고 놓고 봤을 때 밑에 있죠.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8월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8월의 변수는 뭐냐면 휴가 기간이 8월 그렇죠. 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9월 되면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되면서 8월 말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8월은 좀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를 놓고 보면 조금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각 달의 거래량을 제가 집계하다 보면 그 달에 20일 정도 있죠. 20일.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은 강의에서 푸는 건데 지금 영상에서 풀고 있습니다. 20일 전까지는요. 좀 거래 추세가 빠르다고 해도 그달이 정말 많은지 적은지 잘 모릅니다. 네. 근데 20일 정도 되면요. 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8월 저희가 지금 거래가 13일까지 됐잖아요. 예. 그럼 13일이면 오늘 지금 촬영일이 13일이거든요. 예. 사실 이거 조금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훅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8월 20일 넘어가는데도 이 밑에쯤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가 추세상 통계는 늘 어느 정도 과거를 그대로 반영하니까 예.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좀 빠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기준을 잡아보겠지만 이제 거래량이 3,000건이 안 된다는 거는 약간은 매도인들 분들 입장에서 초조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앞서서는 우리가 기준을 올해 한 3월부터 몇 개월만 봤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면 장기적으로 볼게요. 예. 이게 지금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네. 2019년 이제 11월 기억하시죠? 예. 대치동 풀린 날. 음. 저는 이때도 부동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매입 배상 엄청나게 많이 하던 때인데 왜냐면 가격이 막 오르니까 그 시기였고 이때는 좀 비정상적인 거래량이 보는 거고 예. 보통 보면 여기 검은색하고 빨간 선이 있는데 네. 이게 부산의 평균값입니다. 네. 지금 이 검은색은 뭐냐면 제가 과거 10년 평균값 한 3,500건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 한 5, 6년이거든요. 5, 6년은 한 3,000건 정도 돼요. 되고 이제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 한번 보려고 이 선을 두 개를 그어놨고 2020년 이제 기준금리 확 올리면서 우리가 거래량 정말 없던 시기거든요. 예. 이때는 저희가 한 1,400, 1,500 예. 그리고 1,400, 1,500건까지 내려간 시기가 2006년 이후로 저희가 실거래 가격 조회가 가능하니까 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안 좋았고 그런데 23년에 올라오고 24년은 어때요? 그때 약간 좀 더 올라오네요. 그죠? 예. 2025년은요. 더 올라갔고. 더 올라갔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년 평균이고 최근 예. 5년 평균인데 네. 이제 이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좀 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26년 이제 들어오면서 약간 꺾이고 있는 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 있죠. 네. 사실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사실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되게 맞추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설레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상은 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저희 그 미국에서 그 CPI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부합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뭐 금리 예상이나 뭐 채권 금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걸 따라간다 하면 제가 7월달에 한번 올렸잖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은 더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 부분이 조금 부담이 없다 하면 9월, 10월, 11월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작년 가을에 조금 좋았었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까지도 좀 갈 수 있다. 여기서 많이 빠지는 건 아니다. 네. 이제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거래량은 좀 정리를 할게요. 내용이 너무 장황하게 돼서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조금 약간 분위기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장기로 놓고 보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25년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제가 7월, 8월은 숫자가 변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데이터를 좀 만들지 돼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7월도 거래량이 늘어날 거고 8월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위에 값은 뭐냐면 구평의 평균 값입니다. 거래 금액의 평균값. 네. 확실히 거래량이 많을 때 평균 거래 가격이 높아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면 거래량이 많아질 때가 분위기가 좋고 보통 이제 고소득자 분들께서 좀 고가의 아파트를 많이 사는 시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하고 평균값하고 비례한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구평이 평균 가격이 5m로 잘 안 떨어집니다. 부산이 네. 어느 순간부터.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데이터는 25년 1월부터 만들어 왔지만 이 이전 단계를 보면 이게 4억대가 있었고 3억대가 있었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래량은 빠지는데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34평 살 때 5억은 준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뭐 임장 강의 같은 곳 오시면 제가 늘 부산의 평균 거래 가격이 34평
되면 5억 정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편으로 좋은 건 뭐냐면 거래량이 빠지면서 이 평균 가격이 이제 4억 7천 8천 정도 빠지면 아 진짜 좀 심리가 밀리나 진짜 밀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5억은 버티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이제 차츰차츰 늘어나면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힘이 확 빠진 건 아니다. 네. 이제 저는 그렇게 금액을 놓고 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이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하락이라 하면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가격도 빠져야 되는데 예. 거래량은 일부 이제 최근 한 작년 말 대비 줄었지만 가격은 지키고 있다. 예. 예. 오히려 1급지 이런 데 보면 신고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확 죽은 시장은 아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아트님의 아파트 투자 초보 탈출 클래스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31일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 예정이고요. 오프라인은 선착순 20명까지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인 남천동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22시까지고요.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온오프 같이 이것도 진행되고 만약에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은 복습으로 온라인을 추가 7일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든 오프라인 참여하신 분들은 또 녹방을 7일간 보시면 됩니다. 네. 커리큘럼은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고정 댓글, 고정 메시지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